이 노래 첫인상은 어떠셨어요? 뭔가 슬프네요. 슬프고 음. 공감이 많이 가네요. 이게 공감이 많이 간다는 거는 잘 설득하고 있다는 느낌? 저는 어렸을 때 부모를 잃어본 적이 없지만 그 심정을 알 수 있고 그 심정 주변으로 되게 디테일한 일상들이 다 놓여 있어서 네. 그 일상들이 다 말해주고 있는 것 같은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이 굉장히 공감이 가네요. 처음에 이게 되게 좋았던 게 아버지를 잃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푹 꺼지던 땅, 내가 엎드려 있는데 그게 마치 꺼지는 듯한, 그게 어떤 슬픔의 깊이 같은 이 아이가 느꼈을 슬픔, 그러니까 아이 자체는 슬픔의 깊이를 사실 헤아리기 힘들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굉장히 감각적으로 나오는 거죠. 푹 꺼져, 땅이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푹 꺼진 듯한 느낌이 자기도 모르게 들었던 거죠. 그러고 친구들의 힘내란 말이 내 앞에 힘없이 떨어지고 이런 것도 굉장히 부분에 인상적이었어요. 그쵸. 우리가 위로의 말을 사실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내가 그것을 당장은 주워 담기 힘들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 위로의 말들이 정말 힘없이 땅으로 이렇게 마치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떨어져 버린 듯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 아이의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정리를 하죠. 나만 달라진 듯한 상황, 받아들이기 복잡한 위로의 말, 기도를 아마 그때 처음 했어, 뭐 이러면서 이제 아버지에 대한 어떤 회상 이런 걸로 가는데, 이게 이상하게 누군가 부재하면 부재하기 전에 의미 없던 것들이 갑자기 의미가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데려가던 낚시터가 지루했는데 갑자기 의미가 생겼어. 나한테 이제는 못 간다는 생각 때문에. 네. 사실 주차장에 아버지의 차 세워진 게 뭐가 그렇게 일상에서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그 대상의 어떤 주체가 부재함으로써 그 대상이 갑자기 의미가 있어지는, 나한테 의미가 있어지는 그런 거. 그리고 또 그 벌스 1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모여 앉은 시간에 조용해지는 집안, 그리고 그 틈새를 채우는 달그락달그락 설거지 소리. 지난번에 우리가 침묵의 세계도 얘기했지만 침묵이라고 하는 게 또 다른 언어거든요. 그냥 소리가 없고 말이 없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침묵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시에 나오는 것도 이 침묵이 충분히 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가족들은 다 침묵하고 있고 거기 그 침묵 때문에 이 일상의 달그락거리는 소리, 이게 뭐 들렸겠어요? 사실은 일상적으로 안 들리죠. 그런데 그런 것들만 확대되고 그 확대된 소리들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침묵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일상의 배경음악이 더 전면으로 그렇죠. 나오는 효과. 그런데 사실은 다 말하고 있는 거죠. 각자의 슬픔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처리됐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두 이런 게 나오다가 이제 집에 하나 있는 남자네. 이 말은.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의 그 아이는 굉장히 뿌듯했을 거예요. 아빠한테, 아빠 구두 닦아드리고 했을 때. 근데 그 말을 했던 아버지가 부재해. 그러면 이 남자네라고 하는 말이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엄청난 책임감으로 몰아닥칠 거라는 거죠. 이게 우리 민호 이제 이 집에 하나 있는 남자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지금 부재한 상황에서 떠올린 말이지만 그 아버지가 존재했을 때 그 말의 뉘앙스와 그 아버지가 부재했을 때에 느끼는 뉘앙스는, 무게감은 완전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네가 엄마 지켜야지, 빨리 커라, 강하게, 마찬가지죠. 이제 아버지가 계실 때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뒤에 백이 든든한 배경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배경이 사라졌을 때 내가 이 가족의 배경이 돼야 되고 엄마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되고, 이거는
이 아이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시절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당장은 느끼지 못했겠지만 네. 그것이 점점 자라면서 무게감으로 다가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난 아들, 아빠의 아들 그날이 아니었다면 내 삶은 지금하고 달랐을까? 성격도 지금 나 같을까? 라고 하는 이 말의 무게가 그 말 때문에 좀 달라지는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저도 저는 심지어 장남인데 네. 여기 아이도 장남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부모가 계시든 안 계시든 간에 이상하게 그 아들 혹은 장남 뭐 그게 사실은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지만 한국 사회에서 어쨌든 아들과 장남이 가지는 무게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성장의 시기에 따라서. 그래서 그게 어떨 때는 굉장히 책임감이 느껴지고 그 책임감을 발휘해야 되는 순간이 와요. 그건 되게 슬퍼요. 저는 이제 약간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저 어머니 돌아가실 때 그 인공호흡기를 이렇게 네. 이제 꼽고 계셨어요. 네. 그 인공호흡기는 임의로 뺄 수가 없어요. 그건 가족이라도 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연명 치료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서약서 같은 게 있으면 네네. 가능한데 뭐 어머니가 그런 걸 하셨겠어요. 시골 촌부가. 근데 이제 뭐죠? 심장에 이상이 오면 이거는 안 하는 걸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인공호흡을. 그러니까 인공호흡이 아니라 뭐죠 이거? 전기 충격. CPR을 안 하는 CPR을. 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결정이 전부 다 나한테 왔어. 내가 장남이었어. 아버지조차도.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하지 말자라고 결정을 하고 그 밤에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게 지금 저한테는 굉장히 상처로 남아 있어요. 그게 이제 장남의 무게네. 네, 책임감이나 무게감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이게 내가 느끼는 압박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그 겪어가면서 성장의 단계에서 상처가 돼요. 저는 이제 2부로 넘어가면서 이제 아버지 부재 상황에서 포커스가 엄마한테 맞춰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볼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가 계실 때는 안 보이는데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네가 엄마를 지켜줘야지 이 말이 지금 계속 남아있는 거야. 이 뇌리 속에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엄마한테 투정 부릴 수도 있지. 반찬 가지고. 네? 가난한 집 아이는 뭐 투정 부리면 안 돼요? 투정 부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아이의 다른 쪽에서는 그게 다 보이는 거야. 엄마가 고생하는 것도 보이고 누나들이 저렇게 애쓰는 것도 보이고 가족을 위해서 애쓰는 것도 보이고 자신의 사춘기를 사춘기답게 보낼 수도 있었는데 네. 그러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나들도 보면 새 옷 못 사고 언니 옷 물려입던 작은 누나 이런 걸 보니까 자기도 그런 어떤 그쵸. 사춘기 시절에 남들이 다 하고 싶은 걸 누리고 싶은데 누나가 저런 게 이제 보이는 거죠. 사실 그 나이 때는 당연히 몰랐었어야 될 그런. 그리고 이제 또 가슴 아팠던 게 편모 손들라는 선생님 말. 요즘에는 학교에서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죠. 큰일 나죠. 네. 근데 저희 때는 뭐 이센스님은 저보다는 이제 어리지만 저희 때는 굉장히 이 차별적인 네 맞아요. 그 뭐라 그러죠? 그 뭐라 그러죠? 하여간 가족상 알아온 네네 막 가족상 해가지고 뭐 대학 나왔는지 무슨 뭐 재산관계 뭐 이런 네네. 것까지 다 조사를 직업 하고 다 적고 막 그래요. 그게 굉장히 차별적인 건데 우리는 모르고 지내왔는데 사실 그렇죠. 저도 생각을 해보면 그런 차별들을 좀 겪으면서 굉장히 상처가 됐거든요. 어릴 때 우리 집은 가난해. 우리 아버지는 그냥 농부에 불과해. 뭐 우리 엄마 아버지는 학력이 낮아. 이런 걸 왜 조사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편모를 왜 손들라고 하는 거야? 지네들이 아버지 역할 대신해 줄 거야?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아이한테 얼마나 상처가 됐을지가 네. 이게 공감이 돼요. 실눈 뜨고 부끄러워 손도 못 든 난데 그 다음에 엄마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아빠도 없는 주제를 쏴붙인 여자의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던 난데 그러니까 그게 다 미안한 거야.
나한테도 상처지만 음. 가족들한테도 내 태도가 되게 미안한 거고 이런 어떤 반성으로 이어지는 거죠. 가슴이 아프네요. 여기도 가슴이 아팠어. 이게 왜냐면 난 아빠의 아들이었다가 네, 맞아요. 이제 난 엄마의 아들이 된 네, 거야. 네. 너무 가슴 아파. 엄마의 아들이 된 거야. 네. 그쵸. 그래서 난 아들 자랑스럽게 내 길을 걸어왔네, 내 길을 걸어가네, 내 길을 걸어가네. 이게 마치 의지처럼 들려요. 네, 그러니까 저도 걸어왔네는 이제 과거는 한 번 네. 나오고 걸어가네 이런 게 두 번 나왔다는 게 이게 그게 결심처럼 네, 들려요. 맞아요. 네, 결심처럼 들리고, 네, 그쵸. 네. 그리고 이제 다시 아빠를 또 회상하고, 정말 아빠는 최고의 아빠만 있는, 네, 최고로만 남아 있는. 네, 네. 네. 그런 아빠. 그리고 그게 약간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앞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심경, 진짜 네. 고통스러웠던 심경, 그 다음에 아버지가 부재한 이후에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한 어떤 그 서술, 그 다음에 그 나의 반성, 이게 이제 벌스 3으로 가면 이제 아버지에 대한 좋은 추억,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목욕탕 가서 때 밀어줬을 때 그런 좋은 감각들이 내 신체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그래서 태도가 바뀌죠. 15살 이후로는 아빠 없다는 얘기도 먼저 꺼내고. 네네. 그쵸? 얘가 다져진 거야. 좀 가슴이 아프지만 얘가 이제 이게 뭔가 마음이 굉장히 다져진 느낌이에요. 강하게. 성숙, 예, 성장 예. 이런. 그러니까 너무 일찍 성숙한 거지. 네. 15살이면 한창 사춘기에 아주 난리칠 나이인데 아빠와 술 한잔 하고 싶어. 이게 이제 저는 굉장히 결정적인 거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보면 그 알베르 까뮈의 최후의 인간이라고 하는 소설, 네네. 미완성 소설이 네네. 생각이 나는데 거기에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네, 자기 아버지 묘소로 찾아가거든요. 네네. 네. 근데 찾아갈 때 자기는 아버지보다 나이를 더 먹었어. 그 역설들이 주는 이상한 그 어떤 반향 같은 게 있는데, 지금 아빠와 술 한잔 하고 싶어는 내가 이제 점점 좀 커서 네. 이제 아빠의 나이도 되겠죠 곧. 네. 그리고 아버지보다 어쩌면 더 나이를 먹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전히 어린 아빠는 여전히 나한테 최고의 아빠로 평생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내 몸에 네, 그렇죠. 새겨진 채로.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것을 통해서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 날 본다면, 20대 나를 보셨다면, 이제 결혼한 누나들의 가족샷 사진을 본다면, 아들과 딸들의 딸들을 본다면 라이프 고즈 온이죠. 그렇죠. 네. 그 사실 근데 절실했을 거예요. 이 성장 과정에서 아빠가 옆에 있다는, 아빠의 존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절실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기대고 싶은 언덕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그런 어떤 상실감이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고통을 내가 어떻게, 결국은 그 고통을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리고 그 스스로 해결한 고통 때문에 사실은 마음들이 다져지고 때로는 마음이 다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방황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근데 그 과정에서도 다 아빠가 필요했던 거야. 물론 엄마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켜야 된다는 어떤 한쪽에는 어떤 책임감과 무게감이 있고, 나는 아빠가 필요해라고 하는 이 양가적인 감정이 계속 기량하면서 성장통을 겪어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술 한잔 하고 싶어 여기서는 이제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서 좋았을 텐데 살아계셨더라면, 이게 좀 앞의 감정들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아들, 엄마와 아빠의 아들, 존재하는 엄마와 부재하는 아빠, 이 존재와 부재가 비로소 같이 한 시간대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존재와 부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게 된 거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내 길을 걸어왔네, 내 길을 걸어가네, 내 길을 걸어가네. 여기는 앞에 내 길을 걸어가네. 정말 마음이 다져져서 굳은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네. 진짜 정말 자랑스럽게 가고 있는 네, 네. 그런 느낌. 그게 훅이 이렇게 진행하면서 각자 다른 심경들을 반영하는 거 있고 네. 그런 어떤 감정의 전환들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음. 재미있네요. 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가사들이 굉장히 눈앞에 그려지고 네. 감각적으로 묘사도 네. 되고 네. 그다음에 그 딱 몇몇 기억에 정말 마음속에 남는 네. 장면들로 네. 막 이루어졌지만 네. 그 어떤 이센스라는 이 래퍼의 성장담으로 그렇죠. 네. 네. 정말 잘 읽히고 네. 완성도가 네. 되게 네. 높은 네. 가사인 것 같아요. 저는 좀 대단한 게 이 네. 성장담을 이 가사에 다 담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대단. 아 보통은 되게 가족사가 흔해지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가난, 부재, 그다음에 궁핍 그렇죠. 이런 걸로부터 나는 네. 성장해서 가족에게 뭔가 네. 되게 누구나 맞아요. 했던 얘기 같은데 맞아요.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네. 그 상황들만 제시하고 네. 그다음에 이센스가 뛰어난 점이 난 아빠의 아들 뭐 그날이 아니었다 근데 뭐 되게 정형화되지 않은 가사들로 그 훅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독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 훅은 어떤 대중성도 의식을 네. 하게 되니까 네, 네, 네. 어떤 가족을 떠올릴 수 있는 어떤 상징적인 문구들로 쉽게 따라 부를 수 있게 이를테면 하는데 이센스는 여기서 그리고 좋았어요. 저는 약간 제가 아까 처음에 이 시에 자꾸 이 가사를 읽었을 때 네. 공감이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공감의 힘은 사실 가족사라고 하는 게 나 이렇게 힘들었어, 음. 이렇게 고통스러웠고, 나 이럴 때 상처받았어. 사실 고통, 상처 이런 말 하나도 없잖아. 그렇죠. 슬퍼 뭐 이런 그렇죠. 말 하나도 없어. 근데 얼마나 그거를- 유혹이 심했을까 그런 말을 쓰고 싶어. 그렇죠. 네. 우리가 다 왜냐하면 내게 제일 크잖아요. 맞아요. 내게 제일 커. 세상에서 내가 제일 슬프고. 내가 제일 아파. 그래, 내가 제일 아프고. 음. 그런데 그걸 슬프다, 아프다 이런 말 대신 그것들을 채우고 있는 구체적인 장면. 저는 이 공감의 핵심은 장면의 구체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일상들이 보여주는 구체성들, 구체적인 추억의 어떤 그 디테일들, 이런 것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차장에 차 세워져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일상에서. 그런데 굉장히 예민하다라고 하는 걸 느꼈던 게 뭐냐면 그 일상을 끄집어낸 거죠. 아빠가 부재한 상황에서 주차장에 차를 다시 세워줘라고 하는 이 아이의 심정이 굉장히 우리한테 예민하게 다가온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게 저는 진짜 구체성의 힘이구나. 그러니까 그런 구체성들이 충분히 이 화자의 그 어떤 상황들, 그 다음에 성장의 과정들을 다 공감하게 되는 게 바로 그런 구체성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단하네요. 네. 혹시 더 가슴에 닿았던 그런 구절들이 있나요? 마음에 들었던 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거 푹 꺼진 거, 힘없이 떨어지고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감각적으로 느껴졌고 이 아이가 얼마나 예민한 아이였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센스 영상을 좀 이제 그 하고 나서 봤어요. 이제 뭐 쇼미더머니나 뭐 이런 데 나온 영상. 쇼미에 이센스가 나왔나? 쇼미가 아니라 최근에 하는 게 뭐지? 최근에 뭘 해요? 아 그래요? 네. 아. 뭘 하는데 그러니까 쇼미더머니는 빼고 이센스 나온 영상을 몇 영상을 개 좀 보셨군요. 되게 그러니까 약간 그 거칠고 까칠하고 범접할 수 없고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네, 굉장히 냉소적인 느낌. 냉소적이고 분노에 가득 차 있고 이런 모습을 봤는데 이걸 보니까 뭐 이게 뭐 다정하다 이런 건 아닌데 이 사람 그냥 예민한 사람이구나. 예민하다라고 하는 게 때때로 그런 식으로 표출이 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오해받기도 해요. 사실은 예민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 반응하는 사람일 수 있거든요. 엄청 피곤하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힘들 수도 있어. 그런데 창작을 한 사람이라고 하면 모든 것에 예민하게 반응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전에 어떤 편집자가 그런 적이 있어요. 시인들은 너무 예민해. 제가 그랬어요, 편집자한테. 시인들이 그럼 다 예민하지, 얼마나 촉각을 곤두세우고 사는데 그렇게 싫으면 시인 만나지 마. 제가 그런 적이 있거든요. 적이 있는데 이센스 가사를 보니까 이 사람 진짜 예민한 사람이구나. 이게 모든 것에 다 반응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예민한 축에 들지만 별로 그거를 이제 나이가 들어서 티 안 내고 좀 둥글둥글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아직도 계속 예민하게 뭔가에 반응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좋으네요. 좋습니다.